데이터 분석 기반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선수 평가 시스템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부는 프로젝트 개요에 대한 부분을, 후반부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목표, 문제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데이터 분석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 대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며, 상대 선수의 약점을 찾아내어 공략하거나, 선수의 단점을 확인하여 보완하거나, 선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표를 보기 위해 활용됩니다. 활용 대상에 따른 것 이외에도 스포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축구의 경우엔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은 어디인지, 어떤 발을 주로 사용하는지, 축구에 필요한 능력이나 지표 등은 어떠한지를 확인한 용도로 말이죠. 야구의 경우엔 투수의 방어율, 타자의 출루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분석이 진행됩니다. e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 분야에서처럼 활용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양하게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파악하고 피지컬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표로 평가하고, 누적된 경기 결과들을 활용하여 예상 승률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e스포츠 중에서도 저희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분석 게임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활발한 e스포츠화와 상세한 경기 데이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배틀그라운드는 생존 게임으로서 100여 명의 참가자 중에 최후의 생존자 1인이 되는 게임입니다. 경기 종료 시까지 장소 제한이 지속되고, 경기 초반에 무작위 지형에 낙하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e스포츠의 경우 4명의 한 팀을 이루어 팀 단위로 진행되며, 총기를 사용하여 다른 인원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요건이 됩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승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뛰어난 사격 실력을 앞세워 승리하는 방법과 빠른 판단력을 토대로 승리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이 두 지표 중에 어떤 방식이 더 뛰어난 방식일까요? 두 요소 중에 더 우위에 있는 지표가 존재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자세한 방법은 뒤쪽의 데이터 분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환경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수집, 전처리 및 분석 등 데이터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은 파이썬으로 진행하였고,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만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활용하였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요소들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량적 평가를 가능하게 해보자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선수들의 피지컬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이번 목표를 정하였고, 문제 정의 단계에선 어떤 상황에서 선수들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야구를 예로 든다면, 수비 상황에서 투수의 방어율을 측정한다거나 공격 상황에서 타자의 출루율 등을 측정할 수 있겠죠. 이것은 모두 야구가 이닝에 따라 공격과 수비가 명확히 구분되고, 타자가 이동해야 하는 경로 또한 명확하고, 다른 스포츠에 비해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받는 이동의 제약이 덜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엔 이런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기 장소는 넓은 데다가 경기마다 달라지고, 또 거기에다 줄어들기까지 하죠. 실시간으로는 공격자와 수비자가 변하는 것은 물론 이동 경로조차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구도를 정의해야 했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는 전투 상황을 선택하였습니다. 전투 상황은 배틀그라운드에선 항상 발생하며 다대다, 다대일, 1대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전들이 모두 엮여서 사건, 즉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분석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만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단순화시켰고 이것을 1대1 교전 상황으로 만들어 해당 상황을 정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전의 시작 부분은 누군가 총을 쏴서 다른 선수가 맞는 그 순간을 교전의 시작 부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타입 2 교전의 경우에도 종료 시기는 아무도 죽지 않은 로그 중에 가장 마지막 데이터, 즉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에게 맞은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교전 상황에서 공격을 먼저 수행하여 다른 선수를 맞춘 대상을 어태커라는 역할로, 공격을 당해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교전에 돌입한 선수를 디펜더라는 역할로 지정하였고, 이 외에도 상대 선수를 처치했다면 그 선수는 킬러가, 상대 선수에게 처치를 당했다면 빅팀으로 지정되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전 상황이라는 것을 정의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수의 공격 횟수, 공격 거리, 정확도 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기 데이터가 아닌 텔레메트리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 텔레메트리 데이터란 매 시간 동안 행동하는 모든 것이 로그 형태로 저장되는 데이터를 말하며, 배틀그라운드에선 밀리세컨드 단위로 각 선수들의 행동이 이벤트 타입에 맞게 로그 형태로 저장되었습니다. 아이템을 줍는 행위, 총을 발사하는 행위, 데미지를 받는 행위 등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고 가공하였는지는 바로 뒤에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자 박근홍입니다.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배틀그라운드사에서 제공해주는 API 키를 발급받아 API를 활용해 2020년도 대회 중 상금이 10만 달러 이상인 16개 토너먼트 대회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경기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로그 데이터인 텔레메트리 데이터와 경기 결과 요약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들은 모두 JSON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데이터는 메모리에 올라오는 크기로는 10GB 이상으로 대용량 데이터였고,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만 약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수집 완료 후 필요하지만 수집 못한 항목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1시간 반 동안 재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수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API를 활용해 JSON 객체들을 불러와 텔레메트리라는 로그 데이터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로그들만 추출해 정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전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데이터를 혼합해 선수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점수화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텔레메트리와 경기 결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와 경기 결과 요약 데이터는 모두 다음과 같이 객체들로, 텔레메트리에는 다양한 경기 로그가 담겨져 있고, 경기 결과 데이터에는 경기에 참가한 팀과 인원, 경기 날짜, 경기 승리자 등이 담겨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총 39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4가지의 카테고리로 크게 정리했을 때, 경기 시스템 관련, 아이템 관련, 이동 관련, 전투 관련 4가지의 로그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목표인 선수들의 피지컬을 측정할 수 있는 로그들을 살펴보고, 아이템 관련 로그와 전투 관련 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빨간색과 파란색 로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선수의 전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파란색의 세 가지 로그들의 차이점을 뒤에 발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택 로그와 데미지 관련 로그를 살펴봤을 때 어택 로그의 경우 누가 무기로 공격을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만 누가 공격을 받았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데미지 로그의 경우 누가 공격을 했고 누가 맞았는지 나와 있어 어태커와 디펜더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플레이어 킬 로그의 경우도 누가 누구를 공격했고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 수 있고 킬러와 빅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로그 플레이어 어태커의 경우 맞은 사람이 불문명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사격에 대한 명중률을 계산한다고 가정해보면 총을 쏜 횟수와 데미지를 입힌 횟수의 비율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택이라는 로그는 누구를 상대로 공격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수가 임의로 총을 쏴버린다면 선수 실력과 관계없이 선수의 평균 명중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표들을 추출함에 있어 이런 노이즈들을 제거하기 위해 교전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공격자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사격을 했는지 1대1 교전이라는 상황을 정의해 지표들을 정의해 나갔습니다. 교전은 총 두 가지 형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죽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의 교전입니다. 우선 교전의 끝을 알리는 죽음을 나타내는 로그 플레이어 키를 기준으로 어태커와 빅팀을 찾았습니다. 둘 사이에 전투가 발생했다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둘 사이에 로그 테이크 데미지를 가져오고 첫 테이크 데미지가 발생하는 시점을 교전 시점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이 교전의 시작과 끝 사이에 존재하는 로그 플레이 어택 로그를 추가해 타입 1 교전을 최종 정의했습니다. 또한 역할 정의로는 먼저 공격한 사람이 어태커, 맞은 사람이 디펜더, 죽인 사람이 킬러, 희생당한 사람을 빅팀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의할 경우 교전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어택의 로그가 다른 로그들과 섞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에 대한 톨러런스를 주어 이 교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타입 2 교전입니다. 타입 2 교전은 두 선수 사이에 테이크 데미지로 시작해 다시 테이크 데미지로 끝나는 교전 상황을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교전에서는 킬러와 빅팀이 발생하지 않는 대전을 정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테이크 데미지 로그와 마지막 테이크 데미지 로그 사이에 있는 어택 로그들을 가져와 최종적으로 타입 2 교전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교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교전 중 기절을 하는 상태인 그로기 상태가 되면 데미지를 입어도 실제는 0이 아니지만 기록에는 데미지가 0으로 찍히는 이상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치에 대한 처리로는 AI 모델을 활용해 데미지 값을 보정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타 사이트에서 이러한 이상치를 보정할 때 이 표를 활용해 산분위값 혹은 중앙값을 사용해 보정했지만 보정에 대한 정확도를 알 수 없다는 단점과 보정에 대한 편차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보정 방법에 AI 모델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해당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테이크 데미지의 로그 시점의 어태커의 무기와 디펜더 방어구 정보, 총을 맞은 부위와 둘 사이의 거리 정보를 가져왔고 테이크 데미지가 0이 아닌 즉 이상치가 아닌 데이터들을 활용해 트레인 데이터로 설정하고 타겟 값으로 데미지를 주어 데미지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체 토너먼트 대회 중 80%를 트레인 셋으로 20%를 테스트 셋으로 설정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토ML의 한 종류인 파이케라스를 통해 모델들을 비교하고 그중 성능이 좋은 라이트 GBM을 선택해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튜닝할 수 있는 옵티나를 사용해 LGBM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MA 값이 5.587 정도로 평균 데미지 차이가 10 미만이라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데미지 편차가 충분히 작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을 해 이 모델을 선택해 이상치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주된 주제인 선수 평가 지표에 대한 컨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실력, 즉 선수들의 피지컬 부분을 알 수 있는 지표들로 사격, 운영, 전투, 생존이라는 항목들을 정하고 그에 맞는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지표를 계산할 때 어태커로 시작하는지 디펜더로 시작하는지에 따라 교전의 결과나 승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태커와 디펜더, 교전 상황을 구분해 지표들을 계산했습니다. 생존에서는 전체 경기 생존 시간과 생존율, 몇 번 기절하고 살아났는지에 나타내는 디베노스라는 지표를 계산했습니다. 생존 시간은 경기에서 얼마나 생존했냐는 시간이고 생존율은 교전들에서 몇 번이나 살아남았는지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태커로 시작하는지 디펜더로 시작하는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전, 어태커, 디펜더로 나누어 지표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투 지표는 어태커, 디펜더, 교전의 경우로 나누어 승률, 킬수, 데미지량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킬수와 데미지량의 경우 경기 생존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30분당으로 맞추어 보정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을 30분으로 잡아둔 이유는 배틀그라운드 경기가 보통 30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30분당으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하단에 있는 운영 지표의 경우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수류탄과 같은 투척물을 얼마나 습득하고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투척물 지표를 만들었고 교전에서 사격의 거리나 선수들의 교전 간 이동 거리, 경기에서 얼마나 이동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거리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호전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총 사격 횟수, 성공 횟수, 디펜더로 시작할 때 반격 횟수를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사격 지표의 경우 역시나 어태커, 디펜더, 교전 시의 사격 명중률을 계산하고 명중률의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는 헤드샷 킬수와 마지막으로 상대편을 기절 상태로 만들었을 때 확정키를 내는 비율을 계산해 선수들의 사격 실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표를 점수화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민맥스 스케일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수들의 점수화를 진행한다면 상대평가가 되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경기에서 평균 10킬을 하면 잘한다고 평가한다면 어떤 경기에서는 20킬을 낸 선수가 있다면 이 선수만 10점의 점수를 받고 10킬을 한 선수의 실력은 저평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수들 간의 정량적인 절대평가를 통해 순위를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수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준값이 될 수 있는 토너먼트를 설정했습니다. 기준 토너먼트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이 걸린 S티어 등기들 중 아시아 선수들과 유럽 선수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토너먼트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표들을 계산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 후 10점 만점의 기준 지표들의 점수대별 인원수를 설정하고 분포의 지표들을 피팅해 주었습니다. 그때 각 점수대에 들어간 인원들의 지표값들을 확인해 아래 끝과 윗 끝을 계산해 모든 선수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수대별 지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면 앞서 기준이 되는 토너먼트들의 지표들을 계산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그 지표들을 기준 점수 분포에 해당 인원수만큼 넣어주었습니다. 이때 각 점수 구간별로 끝값들을 얻어내고 이것을 기준으로 점수대별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수별 지표들과 해당 점수들을 계산해 선수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선수들의 점수
순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지표들을 시각화로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총 3가지의 형태로 2020년도 선수별 평가와 토너먼트별 선수평가, 경기별 선수평가 총 3가지의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시보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팀을 선택을 하고 보고 싶은 선수를 선택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 해당 선수의 데이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의 경우 2020년도에 총 30경기를 참여했고 한 번에 1등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선수의 이러한 저희가 설정한 점수들을 살펴볼 수 있고 최종 순위로는 544위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각 해당하는 지표들의 세부 점수들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의 경우 운영 점수나 전투의 점수가 매우 높지만 사격의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에서는 이 지표들과 이 지표들에 해당하는 점수들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너먼트별 선수 평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리그를 선택을 하고 또한 원하는 팀을 선택을 하고 보고 싶은 선수를 이렇게 체크를 한다면 이렇게 토너먼트를 선택을 한다면 제가 원하는 토너먼트의 팀의 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의 경우는 이 토너먼트에서 30경기를 참여했지만은 1등 횟수가 전혀 없고 저희가 정한 지표의 최종 순위는 70위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너먼트에서 경기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선수의 지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저희는 이적 시장에서 구단들이 이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팀 성적에 가려진 선수의 실력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단에서 영입할 선수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선수의 피지컬을 확인하고 영입의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예제로 클로리스 선수의 경우 2020년도 저희 지표에서는 21등으로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1등 횟수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21년도의 성적을 직접 찾아 살펴보면 선수의 실력의 잠재력이 깨어나 많은 대회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선수들의 미래 잠재력을 평가하고 영입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텔레메트리 데이터와 경기 요약 데이터를 활용해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선수들의 평가 지표를 개발했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점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시보드를 통해 2020년 토너먼트별, 경기별, 선수 점수 및 순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